네, 계묘연 신년 운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술일주 신년 운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운세를 이제 보는 거는요, 세운 천간과 세운 지지와 일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무술일주의 이제 신년 운세인데요. 세운 천간이 계수죠. 세운 지지가 묘목입니다. 요 관계에서 어떠한 관계로서 이루어지는지를 통해서 운세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술일주 이제 어떤 일주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토가 이제 술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묘에 해당이 됩니다. 12운성상 이제 묘인데 이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좀 침잠하에 있는 것이죠. 지지가 이제 술토인데 술토의 지장간은 이제 신정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 9, 3, 18은 한 달 30일 동안에 신금이 9일, 정화가 3일, 무토가 18일 동안 사령한다,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신정무로 외우셔야지 무정신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무정신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명리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이 9, 3, 18로 이렇게 진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정무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무토 입장에서 신금은 이제 상관이 되죠. 무토 입장에서 정화는 이제 정인이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 무토는 비견이 되죠. 그래서 상관, 정인, 비견을 깔고 있는 무술일주입니다. 무토, 술토 전부 양이죠. 그러니까 무술일주는 양적 속성으로서 내성적이 아니고 이제 외성적인데 묘를 깔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굉장히 조용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외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토, 술토 다 저기 큰 산을 의미하는 거죠. 산 위의 산, 산 속의 산이에요. 태산이에요, 태산. 산이 의미하는 건 이제 의리, 뭐 이제 배짱, 뭐 이제 이런 거예요. 믿음, 뭐 그런 겁니다. 무술일주 이제 한 자존심 하죠. 한 고집 합니다. 한 배짱 해요. 이제 이게 자존심이 세다고 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 무술일주가 일단은 괴강입니다. 괴강. 괴강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우두머리 괴자죠.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 강인데 괴강살이라고도 하죠. 살이 이제 예전에는 뭐 좀 나쁜 의미로,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였는데, 저는 이제 괴강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아요. 이제 괴강이라는 게 이제 북두칠성의 그 우두머리에 있는 그런 별을 의미해서 아주 굉장히 좀 추진력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굉장히 좀 세고, 뭐 이런 어떤 뭐 배짱도 있고, 뭐 이런 건데, 현대적인 의미로 이제 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좀 독립적이고, 독립심이 강하고 좀 추진력 강하고 활동한 왕성하고 이런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고 이렇게 좋게 저는 이제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자 괴강이 뭐 남자 잡아먹네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여자분들도 사회활동을 오히려 남자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무술일주가 굉장히 좀 얌전해 보이고 하지만 이게 이제 괴강에다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러니까 한번 성질을 건들면은 아주 폭발하는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술일주는 사귈 때 저 사람이 무술일주다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사귀어야 돼요. 한번 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간여지동 사주죠. 이 간여지동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지동이에요. 간여지동이 이거는 뭐냐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죠. 무술 토토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60개 일주 중에 간여지동 사주가 많죠. 근데 이제 무술일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간여지동이 비견이 좀 세다 보니까 비견이 극하는 거는 재성이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재성은 여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면 간여지동 사주의 공통적인 특징이 비견이 강한다는 얘기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죠. 그리고 고집으로 좀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배우자도 극하고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유정하기는 그러니까 좀
좀 좋은 관계로 이렇게 지속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무술일주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좀 제가 감명을 하고 해도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금을 보시면 신금이 술토를 보면은 대좌예요, 대좌. 대좌는 이건 관대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시험 합격하면은 허리에 차는 그런 욕패인데, 옥패. 예전에 과거 시험 합격하면 그렇게 이제 벼슬을 내렸죠. 이게 이제 대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성숙한 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이제 무술일주인데 상관이 이제 여기 신금이죠. 신금이 술토를 보는 거잖아요. 오늘 무술일주에서. 그러면 신금은 음해천가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절, 태, 양, 생, 욕, 대가 되는 거예요. 관대지에 해당이 되고, 무술은 이제 무토가 여기 있고 술토가 여기 있죠. 무토는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쭉 돌면 절태양 생때 병사 묘에서 이 묘궁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좌 묘궁이라고 이제 합니다. 대좌 묘궁이라는 얘기는 상관이 그 대좌라고 한다는 얘기는 조금 약간 그 높은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막 시험 합격해가지고 굉장히 좀 우쭐한 자기 우월감이 있는 어떤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말이 틀리진 않죠. 그러나 상대방이 좀 기분 나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술일주는 의식적으로 상대방한테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말 때문에 상대방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나쁜 게 흘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조직사회랑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술일주가 괴강이라 이게 괴강이 또 남 밑에서 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자존심 강하고 한고집하고 한성질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이 조직사회랑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직장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걸 의식적으로 상대방한테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관은 여명한테 뭐냐면 이제 자식도 의미하죠. 근데 대좌 목궁이에요. 대좌 묘궁. 이 관대라고 하는 얘기는 시험 합격하면은 예전에 그 벼슬에 맞는 옷도 다 틀리죠. 그러니까 유니폼도 의미합니다. 이게 대좌 묘궁이라는 게 좀 약간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수의를 입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명 입장에서는 자식으로 인해서 좀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무술일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식을 땅에 묻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 못할, 남들한테 말 못할 자식 관련해서 그러한 어떤 아픈 과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주가 무술일주입니다. 자, 정화는 정인이죠. 정화가 술토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양에 해당이 돼요. 이게 양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기를 양자입니다. 봉양한다, 뭐 가르치다, 뭐 교육하다, 기르다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양좌 묘궁이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의는 어머니죠. 어머니를 이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이 먹어서 어머니를 좀 이렇게 보살피고 봉양하는 그러한 그 기운이 있는 일주가 무술일주다. 이렇게 이제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가 있죠. 이건 비견이에요. 이게 비견이 형제, 자매, 나 본인을 의미하는 건데 묘좌 묘궁이죠. 묘좌 묘궁 이거 땅에 다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술일주가 그 주변의 어떤 친구나 형제, 자매 관련해서 이게 참 운은 별로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술일주가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는 일주가 무술일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일반 회사원 가면 안 돼요. 이게 워낙 세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가야 됩니다. 나만의 어떤 능력이나 그 라이센스 뭐 이런 뭐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전문직으로 가야만 회사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어요. 무술일주 토토죠. 부동산 관련 잘 맞아요. 예술, 체육 잘 맞습니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교육, 종교 센 직업이 맞아요. 검사, 뭐 검찰, 경찰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군인 뭐 이런 거. 진신은 무토가 이제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천간이나 도움을 주는 이제 천간을 의미하는데 간목, 병화, 개수인데 이 간목, 병화, 개수를 천간에
잘 자리 잡고 있으면 무술일주가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에 대해서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계수, 이거는 이제 정제죠. 병화는 편인이고 간목은 이제 편관인데, 이런 좋은 어떤 그런 길성을 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경우에 사주 원국에서 잘 갖춰져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 무술일주가 이제 2023년이 개묘년이죠. 토끼띠입니다. 자, 무토 입장에서 계수는 정제죠. 정제는 반듯한 재물이에요. 반듯한 재물.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거죠. 사람이 돈을 벌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수라고 하는 무토의 계수는 굉장히, 그리고 이건 무토 입장에서 계수는 또 진신에 해당이 돼요. 진신. 아까 제가 진신, 이게 있으면 좋다 그랬죠. 아까 제가 요거 진신. 여기 진신이 계수가 들어가죠. 2023년 계수가 정제에다가 진신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거죠. 계수 입장에서 이 계수라고 하는 좋은 길성을 얻느냐 마느냐,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간오합으로 보는데, 천간오합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갑기을경, 병신정이, 무게합. 자, 오늘 무술일주가 무토죠. 무토는 계수랑 이렇게 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무토, 이 계수는 무토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드러난 천간의 무토랑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고, 지지의 지장간의 무토랑 이렇게 합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하면 이렇게 나가서 이거는 합거라고 해서 이거는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돈이 나가는 거죠. 형제 자매 친구에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다른 일주면 이게 나가요. 이 계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계수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일간이면. 그런데 오늘 지금 여기 보는 거는 오늘 무토죠. 무토예요, 무토. 근데 이게 일간이죠. 일간이 합을 하진 않는데 뭐냐면 가장 늦게 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술 일주인데 만약에 다른 천간에 무토가 있더라도 얘랑 이렇게 합을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일간하고 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술일주는 2023년도에 이 재성을 얻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돈도 되지만 여자도 됩니다. 여자가 들어온다. 돈도 들어온다. 여명 입장에서는 이제 재물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남명 입장에서 그러면 계수가 돈도 되고 여자도 되는데, 그러면 돈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느냐? 뭐 다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잘 알겠죠. 예, 본인이. 그래서 이 계수가 아무튼 일간이 무토이기 때문에 다른 천간에 무토가 있더라도 이 계수를 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지장간의 무토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진술 인신 사이에는 지지지장간에 다 무토가 있죠. 보시게 되면 진술, 그 다음에 해, 신, 사, 인에 보면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다 있죠. 진술 인신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는 지지지장간에 무토가 없어요. 그러면 무술일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술토를 깔고 있죠. 술토의 지장간이 신정무예요. 결국 무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을 하는 거는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거는 이거는 합생이라고 해서 합이 돼서 생산을 해서 이거는 득이에요. 득을 의미합니다. 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무술일주가 개묘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정제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취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운 지지가 이제 묘목이죠. 지지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순으로 이렇게 쫙 진격을 해서 나가요. 그 전쟁터에서 보병이 돌격 앞으로 나가듯이 이 묘라고 하는 세운 지지는 연, 월, 일, 시 순으로 입체적으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동을 하는 거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해요. 형충회합, 여러분들 뭐 공부 무진장 많이 했겠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형충회합 아주 귀가 딸도록 아마 공부를
했을 텐데, 자, 묘랑 형이 하는 거는 대표적인 지지의 형은 인신사 축술미 형살이죠. 그런데 묘는 자묘형 정도죠. 자묘형. 자묘형은 좀 약하고 여기서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묘가 충하는 건 육충.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묘유충을 하죠. 묘유충. 유하고 충을 합니다. 유하고 충을 하는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면 묘 안에 있는 간목과 을목이 있죠. 이게 지장간이 나오고 유금 안에 지장간이 경금하고 신금이죠. 요게 나와서 사주 원국에 드러난 천간과 천간오합, 갑기일경 병신정이 무게합이면 얘네들이 유금 안에 경금과 신금, 묘목 안에 간목과 을목에 해당되는 그 천간오합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합이 돼서 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로 봅니다. 자, 회는 이거는 삼합방합을 의미하는데 이제 임묘진 방합을 하죠. 방합은 세 글자가 다 합쳐야만 방합의 효과가 있어요.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다. 근데 지금 요 묘는 이제 따로 가니까 이거는 여기서 논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호랑이 띠고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임묘진 방합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합이 여기서 노랑이는 좀 그래요. 근데 삼합은 해묘미 이렇게 삼합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목에 뭐냐면 합국이에요. 자, 무토 입장에서 목은 관성을 의미하죠. 직업이나 직장, 남자를 의미하는 여명 입장에서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 묘니까 이게 묘미가 될 수도 있고 해묘가 될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반합인데 요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합, 묘술하고 하죠. 묘술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묘술 이렇게 이제 합이 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을 보시게 되면 만약에 무술일주가 닭띠다. 그러면 묘유충이 되죠. 그럼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금 안에 경금, 유금 안에 신금이 나와요. 묘유충이 되면. 만약에 닭띠라고 한다. 그러면 묘 안에 갑이 다 나와서 갑기합을 하죠. 드러난 천간. 묘 안에 을이 드러난 천간이 경이 있다면 얘랑 합이 돼요. 또 유금 안에 있는 경금이 나와서 을목을 또 합을 하죠. 유금 안에 신금이 나와서 병하고 병신합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무술일주가 닭띠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드러난 천간, 그러니까 연천간, 월천간, 시천간에 이런 게 있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육친성은 나가기 때문에 이건 실로 보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가지 않죠. 그 천간 오합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득실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탈한 거예요. 그런데 무술일주가 닭띠가 아니면 이런 복잡한 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무탈한 한 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 닭띠인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묘가 지금 이제 합을 하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지금 해묘미라 그랬죠, 아까 반합. 만약에 무술일주가 양띠다 한다면 요 묘미 이렇게 합을 하죠. 묘미는 목의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무토 입장에서는 이건 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게 어떤 직업적인 어떤 변동을 의미합니다. 뭐 취직을 하거나 이직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아니면 아주 내가 잘릴 일 없는 공무원이나 뭐 이런 아니면 대기업 공사 이런 데를 갖다가 다닌다고 한다 그러면 뭐 부서 이동 정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직업적인 안정화. 무술일주가 돼지띠다. 마찬가지예요. 해묘 이렇게 지금 해묘 이렇게 하죠. 해묘도 되고 묘미도 돼요. 똑같아요. 목국이니까 해묘로 하면서 목이 되니까 관성이죠. 미토랑 마찬가지로 목의 반합국이니까 이것도 관성의 득으로 봅니다. 관성의 득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합이 되는 게 묘술이죠. 만약에 이제 무토가 만약에 개띠다고 한다면 묘술 합을 하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정관하고 이거는 뭐냐면 비견하고 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직업적, 직장적으로 좀 답답함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합이 돼서 이거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개띠면은. 그런데 무술일주가 지금 아예 여기 술토가 있죠. 묘술 합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묘유충이 됐어요. 묘유충이 되면 만약에 천간에 기토나 경금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 묘 안에 있는 갑기 합을 하죠. 그래서 나가죠. 묘 안에 을이 을경 합을 하죠. 그럼 나가죠. 여기다 나가는데 이렇게 요 묘 안에 있는 갑이나 을이 드러난 천간과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묘는 없어져요. 얘는 작용력을 잃습니다. 작용력이 잃는다는 건 뭐냐면 요 유에서 이미 작동을 해가지고 얘가 이게 이 기물이 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일로 나가지가 않아요. 연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끝. 예. 그런데 만약에 닭띠가 아닌 경우에는 만약에 쭉 가겠죠. 연으로 갔다가 만약에 월로 갔다가 월에도 별거 없으면 결국은 이 묘가 일지까지 가면 묘술 합을 하죠. 이렇게. 이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의 작동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이 묶이는 거죠. 좀 간단하면 직업적인 답답함인 거고 좀 심하면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2023년도 운세를 보면 무술일주가 재적인 성취를 할 확률은 매우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도 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천간에 무토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 개수가 일간과 합을 하기 때문에 재적인 성취를 의미해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돈과 여자를 의미합니다. 여명 입장에서는 재문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또 무토가 없더라도 이 개수가 지지의 지장간에 있는 무토랑 또 합을 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어차피 술토 안에는 무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기합을 합니다. 무기합을 해요. 만약에 드러난 천간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얘랑 여기 합을 해서 나가면 결국 일간과 합을 합니다. 합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일간의 합이 가장 늦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천간, 그러니까 세운 천간이 사주 원국에서 합을 하는 순서는 일단은 뭐냐면 이 개수는 무토랑 합을 하죠. 일단 드러난 천간하고 제일 먼저 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합이 일간과의 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왜 이걸 들어본 적이 없냐?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몰라요. 이런 내용들을. 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돈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이건 비싸게 줘도 받기 쉽지가 않는 그런 강의입니다. 예, 그거 좀 알고 잘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무술일주가 2023년에는 재적 성취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아까 제가 뭐냐면 양띠인 경우나 돼지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건 직업적인 변동을 의미하는데 이건 득으로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2023년 무술일주가 실보다는 득이 많은 그러한 이제 그 일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2023년도 건투를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